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이번 시간에는 양한시 기본 이론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식이 생리학 파트에 한 25번, 26번 문제 1교시에 그 정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의 이론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한시의 3단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양한시는 중심 주시를 한다는 말은 이제 단안으로 중심 주시가 가능하게 됐죠. 중심 주시를 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이제 양안이 동시시를 하게 되고요. 양안이 동시에 사물을 보게 되고 이때 사물은 두 개로 보이겠죠. 동시에 오른쪽 눈 보는 거, 왼쪽 눈 보는 상이 있을 거니까 이 상이 다시 융합, 이제 요즘 말로 단일시라고 하죠. 단일시가 되는 과정이 되고요. 이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 기능이 되게 되면, 융합이 되게 되면 상을 하나로 만들고요. 이게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내에서 이제 3D로 해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입체식, 입체가, 부피가, 속도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한시의 3단계라고 하시면 1단계는 동시시, 2단계는 융합, 3단계는 입체시 또는 뭐 최종 단계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양한시를 쓰면서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점은 입체감이 정밀해진다, 정교해진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시 단계에서는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억제라는 기능을 일으키게 되고요. 억제라는 감각을 발현하게 되고 억제라는 것은 하나를 없애는 거죠. 제거시키는 거니까 두 개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없애서 하나만 보이겠다는 거고요. 융합 단계에서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니까 복시가 드러나는 거죠. 즉 동시시 단계로 백시키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시가 남아있게 되면 얘를 다시 억제시키게 되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 뇌에서는 한 개의 상만 인정한다. 상만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 개의 상만 인정한다. 깨끗하고 정교한 상 하나만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이제 복시와 혼란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시와 혼란시. 자, 복시와 혼란시는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복시는 융합, 아까 단 2단계였던 단일시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복시라는 경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융합의 방해만 일으키면 그런 거고요. 정확하게는 감각성 융합 기능이 발현되어야지만 우리는 융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융합이 되어야지만 얘를 이제 3D 해석이 가능해지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감각성 융합이 되어야 되고요. 양안이 동시시 된 상이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시가 남아있는 거를 융합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동시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복시다, 융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시시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시가 된다는 말은 단한 시력은 정상일 수 있다. 단한 시력은 정상이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4위는 융합을 통해서 복시를 극복할 수 있어요. 4위는 편의가 있지만 융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복시를 극복할 수 있지만 4시는 융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제로 결국 이행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행되게 된다라는 부분.
자, 다음 혼란시는요. 복시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사물이 겹쳐져 보인다라는 부분은 동일할 수 있지만 사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현상이고요. 정상적이 아닌 이상현상이고요. 사시안일 때 왜 나타나냐면 사시안은 우리가 그냥 양안 뜨고 생활해도 한쪽 눈으로 편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심화 이외의 부분을 우리는 중심화에 맺히는 상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이미 눈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 정상으로 보는 부분만큼만 눈이 움직여서 그 정상적으로 보는 각도랑 안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 중심화로 오인해서 결상된 상을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안에서는 정상안의 중심화 부분과 사시안의 두 군데죠. 중심화 이외의 부분과 원래 중심화 부분 요 상이 다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겹쳐져서 융합을 하게 되죠. 융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과 이거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상이 겹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융합해서 겹쳐 보이게 되니까 이제 내에서는 하나의 상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상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혼란이 되죠. 그래서 사시 안에서는 있으면 처음에 이상망막 대응 중심화 이해의 부분을 중심화로 오인해서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상망막 대응이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융합하게 되죠. 융합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내에서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 상이 여러 개로 겹쳐지는 혼란시가 발생해요. 이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뇌에서 다시 상을 한 개로 만들어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한 개로 만들 방법이 없죠. 이미 여러 개가 맺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시안의 상을 억제로 이행시킵니다. 억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눈에 결국 나중에 약시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국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복시와 혼란시가 왜 나타나는지 정도만 우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한 내용은 이제 졸업하시고 양안시를 공부하신다고 할 때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란시는 사시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복시는 융합이 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다음에 정상 대응과 이상 대응 또는 망막에 이상적으로 맺히는 거니까 이상망막 대응, 이상 대응 이렇게 불릴 수 있고요. 시안의 물체의 자원의 망막상이 서로 대응점에 결상되어서 자연스럽게 감각성 융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양안 단일시가 되는 눈. 대응점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중심화가 꼭 아니더라도 둘 다 절대 방식으로 왼쪽으로 2mm, 왼쪽으로 10도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대응점이 됩니다. 근데 이상 대응점은 한쪽 망막의 중심화와 다른 쪽 망막 이외의 부분의 한 점과 대응하여 감각성 융합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얘는 중심 억제를 동반하게 되죠. 사시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사시안에서 그 중심 억제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사시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그래서 사시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적응하냐면 억제와 이상 대응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상 대응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억제 감각이 나타나게 돼요. 중심 억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다가 이 이상 대응된 것을 융합하다 보니까 이제 복시와 혼란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러되니까 이제 이 억제를 통한 감각이 발현되죠. 억제 감각이 발현되면서 양안시를 포기하게 됩니다.
억제했다는 말 한쪽 상을 포기하겠다 소리이기 때문에 양한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포기된 눈은 포기된 또는 억제하는 결국 약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밖에 없으면 왼쪽 손으로 글씨가 바로 못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양안이 동시에 쓸 때 약해지는 거지, 단안으로 볼 때 약해질 수도 있고 안 약해질 수도 있지만 사시안에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약시안의 깊이는 깊어져서 나중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힘들 만큼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사시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위와 사시는 어떻게 다르냐?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위, 편의는 있어요. 안구 편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린 편의는 존재하지만 융합, 단일시라고 하는 기능이 가능해져서 정의처럼 보일 수 있다. 양안을 뜨고 있을 때, 양안 사용시, 양안을 모두 뜨고 사용할 때는 정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복성 사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편의가 존재하는 놈을 사시라고 하는데 얘는 편의가 숨어 있다라고 해서 잠복성 사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얘는 융합도 가능하고 융합된 걸로 입체감 인식이 가능하고 양안시 기능 모두 기능 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사이가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면 기능들을 저하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위에서는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사시는 편이 존재해요. 하지만 융합을 할 수 없어서 억제를 통해 양안시를 포기한 눈입니다. 억제도 있고 양안시를 포기한 눈. 그래서 현성사시라 부르죠. 성질이 현실로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사시안의 증상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현성이라고 하고요. 현성사시라 부릅니다. 그리고 융합 당연히 안 되고요. 융합이 안 되는데 마지막 단계 입시시가 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 양안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안시를 하려면 할 수 있다. 물론 단안시가 안 되는 진짜 사시안에서 많이 진행되고 나쁜 경우도 있지만 사시안이라고 무조건 단안시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일치성 또는 비마비성, 비일치성, 마비성이라고 불리는 사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마비, 비마비는 이제 신경 또는 근육의 마비가 와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정상안을 움직여서 볼 때랑 사시안을 움직이게 해서 볼 때랑 사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주시 방향에 따라서 사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비일치성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신경 근육 마비가 아닌데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시각은 동일하게 일치되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호롭터 또는 호롭터 1이라는 게 있죠. 호롭터 1은 기본 개념 정의부터 꼭 외워놓으세요. 이건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시 물점과 양눈의 절점, 우리가 이제 얘는 각도 개념이랑 관련된 거라서 절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 여기 얘가 이제 막대들이 주시 물점이죠. 주시 물점이고요. 이 눈의 가운데 있는 점이 여기가 이제 절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절점이라고 하면 이 같은 점들을 쭉 이은 요 원을 우리가 호롭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론적 호롭터 원과 경험적 호롭터 원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호롭턴의 개념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호롭턴의 개념이 뭐냐면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물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막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눈앞에 일자로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앞뒤 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평면 거리 때문에 같은 시야 높이에서 보는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이게 마치 평면으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 점들, 이 물체의 점들을 쭉 이어 놓은 거를 우리는 호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각 느끼는 거고요. 얘는 실제 거리를 측정한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양한 시각의 크기가 동일한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상대형이라고 할 때 망막 중심화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 같은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와 중심화에서 여기까지 둘 다 이쪽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맺히는 이 상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 막대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이런 등등의 막대들은 다 같은 선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 우한이죠. 우한의 이 붉은색 요 점은 코 쪽에 맺히고요. 얘는 저 안에서는 귀 쪽에 맺히잖아요. 우리가 코 쪽에 맺히면 아무리 이제 멀리 있다 느끼고 귀 쪽에 맺히면 아무리 가까이 있다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는 원치감이 느껴질 거고 얘는 근치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달라야 되는데 이거 양이나 같아져서 두 개가 상쇄되는 거죠. 상쇄돼 버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거라고 느껴진다. 이게 이론적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 개념으로 인해서 정상 대형점이 되는 경우에 이런 이론적 개념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론적 호롭터.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수학적 호롭터, 기하학적 이다 그래서 기하학적 호롭터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B.S.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호롭터, 경험적 호롭터가 있습니다. 이론적 호롭터. 자, 그리고 얘는 이론적으로 한 건데 실제 이 이론적 호롭터를 실제 실험을 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호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보다 더 평평하단 말은 이론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 정도 범위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정한 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내 눈앞에 평면으로 보이겠다 이건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이렇지 않고 훨씬 더 평평한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더라. 한 이 정도는 서 있어야 그래도 평면으로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보다 더 평평하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시거리가 4m가 되니까 아비바 평행면이란 말은 여기 우리 4m 이전에는 여기 4m 선이라고 할 때 4m 이전에는 이런 식의 커브가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4m에 되면 완벽하게 평면으로 있을 때 나란하게 있을 때만 나란하게 느끼는 거고요. 4m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멀게 있는 사람을 가까이 느끼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4m 주시선을 우리가 이마에서 나와서 아비바 평행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사람은 헤딩 힐리 브란트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얘는 원거리에서만 다들 얘기했는데 아니다 근거리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니어스라는 분이 근거리 호르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톤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호르톤이 가진 정의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이연선이고 종류는 두 종류가 있고 경험적이 이론적보다 더 평평한 실제 측정해 보니까 훨씬 평평하더라. 곡률이 완만하더라. 이런 것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호르톤과 연계돼서 나오시는 게 파눔 융합력인데요. 파눔 융합력. 파눔의 범위라고 하죠. 자, 호롭터 상의 존재, 호롭터 1의 상에 존재하는 부분은 다 같은 거리로 느껴져요.
우리가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면 좌우하는 대응점 결상이라고 봐요. 정상 대응점 결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융합이 되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호흡토원을 벗어나게 된 물점이면 대응점이 아니고 비대응점이잖아요. 대응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안이 같은 거리에 있는 거라고 인식되지 않는 지점에 결상이 된다. 망막에 맺히게 된다. 이 뜻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응점 결상이 아니면 무조건 다 우리는 복시로 인정하게 됩니다. 복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호흡토원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범위가 좁죠. 그러다 보니 호흡토원 주변에 존재하는 파눔 융합력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 범위 내에 만약에 호흡토원을 벗어났지만 파눔의 융합력 범위 내에만 존재할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비대응점 결상이 될 수 있으면, 결상이 된다면 복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럴 때 운동성 융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움직이게 되죠. 운동성 융합의 대표적인 기능이 폭주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안시에서 폭주와 계산을 가지고 융합 여력이라고 부르는 게 운동성 융합의 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해서 눈을 움직여서 맞출 수 있게 해주고요. 도와주고요. 그래서 얘가 움직여가지고 얘는 감각성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눈을 움직여서 얘가 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옮겨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합이 된다라는 거는 감각적인 융합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실제 융합이 일어나서 단일시가 되고, 이렇게 된 상을 우리는 이제 입체감을 인식하게 되죠. 입체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파눔의 융합력이라는 게 범위가 있어서 복시인 부분을 그냥 융합이 될 수 있게만 해주는 좀 더 넓은 범위구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파눔력 범위 내의 비대응점 결상은 복시를 일으켜요. 근데 운동성 융합을 통해서 감각성 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서 생리적 복시를 상쇄시키죠. 복시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복시를 없앤단 말은 이 말을 같이 하면 융합이 되게 한다는 거죠. 융합한다라는 뜻이 되죠. 융합하게 해서 이 과정에서 이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원근감과 입체감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 생리적 복시를 없애는 과정에서 남아있게 되는 부분 또는 운동성 눈이 움직인 이런 부분을 뇌에서는 거리감, 입체감, 속도감으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비대응점 결상 때문에 정교한 원근감, 입체감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 볼 때 파눔의 범위가 없으면 우리는 복시를 굉장히 많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눔의 융합력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시라는 것은 자각을 잘 못하게 되고요. 대신 그 자각 못하는 부분을 뇌에서 빠르게 해석을 해서 3D로 이제 입체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였는데 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좋은 감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게 파눔의 범위고요. 자, 가운데 호흡토원이 있죠. 호흡토원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파눔의 범위가 존재하는데, 여기도 복시가 발생하고요. 여기도 복시가 발생하지만 얘는 융합이 된다라는 거죠. 융합된다. 싱글이란 말이 융합된다. 근데 파눔의 융합력까지 벗어나게 되면 다 디플로피아 복시로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토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융합력이 있고요. 파눔의 범위가 있고요. 하나 더. 파눔의 융합력은 이 중심부와 주변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넓냐면 중심보다 주변이 넓어요. 그러니까 융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요. 그리고 세로보다 가로가 길죠. 가로가 길다. 그래서
횡보다 종 방향이 길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그림 보면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내용이라서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 부분을 따라 한 번 더 정리한 이유는 원래는 이 부분이 2교시의 시기능 이상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작년 9시부터 좀 바뀌어서 올해는 확정적이고 바뀌어가지고요. 얘가 1교시 생리학 문제로 많이 넘어갔어요. 생리학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기본 이론 개념은. 그럼 실제 시기능에서는 검사나 결과에서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이론은 생리학 파트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끝에 막판에 놓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고 이건 이론이니까 그냥 토리만 들어도 되는 거니까 틀어놓고 필요하실 때 듣거나 아니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보시면서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국가고시는 복습과 함께 잘 준비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움이 되면 항상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